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또 독특한 사건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주차 방해 금지 가처분. 그럼 내가 주차하려고 그러는데 방해하지 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 임대인하고 한 달에 뭐 여기 차를 어떻게 주차해도 된다라는 계약을 했어. 근데 집주인이 바뀐 거야. 그리고 나서 그 계약을 안 지켜. 그리고 새로 그냥 그 규칙을 다시 만들었네, 자기가? 그럼 어떻게 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나? 난감하잖아요. 사건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사실관계는 이제 우리 쪽에 의뢰하셨던 분이 임차인인데 기계식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임차 건물에. 근데 기계식 주차장이 불편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의 대수를 제한한 거예요. 계약을 어떻게 했었냐면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차량까지 해서 임차인이나 그 소속 그 임직원의 차량은 지정 차량 한 대는 사용료 없이 주차한다. 그 다음에 그 외의 주차 차량은 월 주차비를 15만 원을 지급하고 주차한다. 그리고 사무실 방문 차량은 사용료 30분당 2천 원을 지급하고 주차한다. 상가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인은 만약에 임대인 그러니까 건물 주인은 임차인 측이 위조건에 따라서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새벽 5시부터 9시 저녁 9시까지는 주차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그 주차장을 개방한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경우 다른 그 임차인하고는 어떤 계약이 있었냐면 비슷한데 이 사람은 지정 차량 2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사용료 없이 그러니까 주차료 안 내고 그 다음에 주차비에 대해서는 한 대는 거주자 우선구역에 주차한다. 그리고 그 외 차량은 월 주차비 15만 원으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했어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살았던 거야. 근데 갑자기 바뀌었어. 건물 주인이. 그리고 났더니 이쪽에서는 뭐냐면 그 계약은 나랑 한 계약이 아니다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규정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저녁 9시까지 원래는 개방해 줬는데 그것도 시간도 7시 이후에는 차를 못 대게 하거나 그리고 또 그 차량 지정 주차하도록 한 것도 제한을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전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임차권 계약 그 약정한 부분이 있는데 집주인이 자기가 새롭게 이 아파트 건물을 갖다가 매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계약을 다 파기하는 거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차 방해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던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그 가처분이거든요.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는 뭐 새로운 임대인 말대로 내가 그걸 따라야 될 의무가 어디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질적으로 나랑 계약한 거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게 승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건 채권 침해 관계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물권하고 채권이 달라요. 물권은 뭐냐면 우리가 소유권, 뭐 지상권, 저당권 아니면 뭐 전세권 이런 것처럼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등기가 돼야 돼.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세적인 효력을 가져. 여러 사람들한테 다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한 사람끼리만 이걸 주장할 수 있지 계약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 아무것도 주장 못해. 임대인은 뭐라 그랬냐면 이 주차장 사용에 대한 계약은 나랑 한 게 아니다. 너 전 임대인하고 계약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주차방해 금지 가처분? 야, 그 임차권 가지고 이 방해 금지 가처분이 되냐? 임차권이라는 건 채권인데 이렇게 주장을 계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주장을 주요하게 했냐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거기 3조에는 대항력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주택임대차랑 비슷해.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을 인도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는데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요.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게 되면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상가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 따른 대항력이 발생을 한 거야. 그럴 경우에는 지금 법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임차 건물의 양수인, 임차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본다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항력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잖아. 근데 임차 건물을 양수했어. 새로운 임대인이. 그러면 그 계약이 그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너 이 계약서 내용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좋아. 그러네. 네 말 말이 되네. 법률상 문제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 전 임차인하고 계약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현황대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주차장 사용한 내용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주차 방해 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가처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임차권에 기한 주차 방해 금지가 잘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 근데 이런 판결을 우리가 받아냈다는 것. 사실 우리 사무실에서 독특한 판결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 자랑을 좀 하면 우리는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는 로펌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권, 건설, 부동산, 또 보상, 집합건물 이런 쪽에 전문화되어 있는 로펌이고 우리 변호사들 15명이 전부 다 그런 일들 팀을 나눠서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병원으로 따지면 일반 내과나 일반 외과가 아니라 우리는 신경외과 그리고 또 아니면 내과로 따지면 진짜 종양내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체적으로 많은 판결들도 쌓여 있는 데다가 또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제 성격이. 이거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굉장히 집요하게 우리가 판례 공부도 하고 이론을 만들어서 판결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판결을 받아냈다는 거고 이런 경우에 주차 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임대인 왔다고 쩔쩔쩔 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법리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왜 내가 방해하느냐 이렇게 충분히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게 힘이에요. 근데 이걸 법리를 모르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또 집주인한테 가서 그러면 어떻게 좀 조금만 더 편의를 주십시오라고 애걸복걸해야 되나? 자기 권리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행사하시고 제대로 또 아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배우세요. 그러시면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